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심각하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향후 3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700조 원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부동산 대출이 지금 만기 도래합니다. 은행들은 비상 걸리겠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3개월 내에 지금 부채가 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12%, 14%에 달했다고요. 미국의 민간 쪽에서도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빚진 거 못 갚고 금리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2,700조 원입니다. 네, 700조 원. 현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러면 재융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부동산 대출 변동금리 끝나든지 아니면 뭐 기간 끝나면은 그럼 재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재대출 받을 때 금리가 그때 낮으면 다행인데 지금 다시 받으면 융자가 높아요. 미국 쪽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자꾸 막 이렇게 이동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택 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 싸게 대출을 받아놨는데 내가 이제 주택을 좀 거주 이전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내가 3% 4%에 받아놓은 거를 한 6, 7%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돼갖고 그냥 눌러 살자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부동산 쪽이 미국 쪽. 그래가지고 못 옮기는 갈아타기 수요가 안 되는 곳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결국에는 반강제로 대출이 종료가 되니까 다시 신규로 일으키거나 재융자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자율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공실이 많아지고 이자가 막 발생하니까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3년간 만기 도래하는 게 2조 2,700조 원. 2,700조 원. 예. 2,700조 원. 아유. 정신도 없어요. 조 단위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읽을 때. 2,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비상이 걸린 거고요. 지금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가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올해가 이제 1,258조 원이고요. 그리고 3년 내로 대출하는 그 금액 가운데 907조 원 정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문제 소지가 있는 금액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시그니처 은행 파산했던 거 아시죠? 이런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파산을 했던 거여 갖고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월가에서는 이런 문제로 향후에 은행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거고 대출의 벽이라고 불리는 것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건 근데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시장 좋을 때 금리 저렴할 때 이자 내고 남는 장사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꼬마 빌딩 매수하거나 그럴 때 융자 80% 일으킨 다음에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돈 한 5억 들이고 50억짜리 건물 융자해가지고 이자 냈는데 45억에 대한 이자를 냈는데 뭐 보증금 빼고 40억이겠죠? 40억 융자 냈는데 2%밖에 안 되면은 그냥 이자 내고 그 다음에 그 월세 받아도 완전 땡큐였는데 은행 이자 대비해갖고 이게 막 5% 6% 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세 배 올라가니까. 저금리 시대에는 이렇게 다들 투자를 많이 하죠. 리스크를 안고 레버리지로. 그럼 투자자들이 몰리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에.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집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잖아요. 문제는 이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못 버티는 사람들이 던지게 되는 물량들이 시장에 쌓이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결국에 그게 다 부실이 되는 거죠. 디폴트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로 금리에서 미국 금리가 5%를 넘어갔죠. 급격한 이자 부담을 받게 된 거예요. 부동산 가치 하락하고 그럼 이제 나는 빨리 던지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100명이야. 안 팔려요. 그럼 더 세게 던져야 돼요. 근데 더 세게 못 던지는 사람들은 파산하는 거죠. 예. 공실도 늘어나요. 심지어.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낮은 금리 대출 활용하고 레버리지 크게 썼던 그 사무실 다가구 주거용 아파트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공실이 또 쌓이는 게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는. 근데 이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출근들 많이 하지만 여기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대요. 아직도. 이어지는 곳들이 많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무실에 대해서 철거 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뉴욕 증시에서 5천만 평방피트 약 465만 제곱미터의 사무실이 철거될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들도 나옵니다. 미국 고용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 스타트업 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고자도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의 니즈가 지금 적습니다. 그리고 그 MSCI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51% 줄었대요. 거래도 안 돼, 거기다 심지어. 지금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시겠죠? 미국 정부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을 거예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만약에 부실이 터지면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미국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리먼 때. 아우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같이 했네 기침을. 이게 부실 정도가 아직은 감당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무서운 게 뚝이 터지듯이 무너지기 때문에 괜찮다 해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